당신의 전성기 오늘. 안녕하세요. 당신의 전성기 오늘 이익선입니다. 중2병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반항적이고 어디로 튈지 모르는 사춘기를 겪는 또래 학생들이 주로 중학교 2학년이다 해서 중2병 이렇게 부르는데요. 사실 병이라는 단어를 담고 있긴 한데 실제 치료가 필요한 의학적 질병이나 정신질환은 아니지만 대처하기가 어려워서 병이라고까지 불리고 있습니다. 한때는 북한이 남침을 못하는 이유가 바로 중2 때문이다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였는데요. 요즘에는 사춘기가 빨라져서 중2병보다 무섭다는 초5병이란 말이 유행이라고 하네요. 요즘 부모님들 사춘기 자녀와 전쟁 아닌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요. 갑자기 달라진 부모와 자식 관계 어렵습니다.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나요? 잠시 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6월 21일 화요일 당신의 전성기 오늘 시작합니다. 체리필터의 낭만고양이 오늘 여는 곡이었습니다. 낭만고양이 같은 우리 사춘기 자녀들 얘기는 조금 뒤에 하겠습니다. 자, 중년들의 마음 줄여서 중심, 집중적으로 중년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 오늘의 중심. 이번 주 문자 주제 친구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데요. 먼저 거리에서 만난 중년들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영자 복순이 산옥이 순례 옥녀의 복동이 금방 자라니까 생각이 잘 안 나네. 친구들하고 학교 갔다 오다 뭐 옷 입다 먹고 뭐 겨울에 가서 뭐 헤엄치고 놀고 급비 뭐 더 있나 뭐 시골에서요. 우린 시골에서 그걸라 커서 그냥 다 이제 뭐 서울로도 가고 다 뿔뿔이 이제 흩어지다 보니까 그래도 그 시절 얘기가 제일 재밌어요. 중학교 다닐 때 동창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지금은 이선네 제일 친하고 그랬었지. 학교 다닐 때 같은 반이었고 동네는 같은 동네 아닌데 걔하고 되게 좀 친하고 걔네 집에 가가지고 걔네 엄마가 안 계시고 그냥 아버지만 계셨는데 가서 그냥 내가 그 당시에 이렇게 파 그런 걸 못 먹었었는데 걔네 집 가가지고 그 파 김치 담은 걸 진짜 맛있게 먹고 내가 파를 먹게 되고 그랬었어. 졸업하고 그냥 연락이 안 돼가지고 궁금해. 뭐 시골이니까 뭐 별다르게 노는 거 없고 뭐 같이 뭐 친구 집 가서 놀고 뭐 그런 거죠. 옛날에 시골에는 별로 저기 한 게 없잖아요. 완전 시골이라 되게 예뻤었거든. 남자애들을 되게 좋아했거든. 선혜야, 나 칠보 중학교 조순남이야. 인천에 살고 있거든. 소식 들으면 연락 줘. 보고 싶다, 친구야. 보고 싶다 친구야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오늘 친구에 관한 이야기 중에서도 그리운 친구입니다. 살다 보면 돌아가신 부모님이 또 어릴 때 함께 추억을 만들던 친구가 눈이 시릴 정도로 그립고 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거리에서 만난 분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친구는 그리움이고 또 추억이네요. 여러분은 어느 때 어떤 친구가 가장 그리우세요? 오늘은 그리운 친구에 대한 여러분의 중심 받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0945, 우물정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나 사진 문자 100원,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YTN 라디오 전용 앱 예스를 깔면 전 세계 어디에서나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애청자분들을 위한 선물 있어요. 유러피언 스타일의 감성 플라워, 압구정 이니스 플라워에서 10만 원 상당의 꽃바구니, 탈모 전문 쇼핑몰 아이다모에서 마이너스 2도 두피 토닉, 일산 복합문화공간 원마운트 워터파크 입장권 2매씩, 그리고 20세기 미술의 거장 샤갈과 달리 뷔페 3인의 작품이 전시됩니다. 예술의 전당에서 열리는 거장 대 거장 샤갈 달리 뷔페 특별전 입장권 매일 2분께 석 장씩 보내드립니다. 자, 이제 노래 한 곡 듣고요. 당신의 전성기 오늘 화요일 코너 이어가겠습니다. 현경과 영예예요. 그리워라. 매주 화요일마다 우리 안에 화를 풀어드립니다. 내 안의 병을 치유하는 관계 회복을 위한 프로젝트. 문제는 화병이야.
오늘은 푸른숲 심리상담센터의 김현옥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녀와의 갈등에 대해서 오늘 풀어볼 텐데요. 김현옥 소장님께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 샵 0945 유료 문자 우물정 0945 활용하시면 됩니다. 네, 소장님도 자녀가 있으시죠? 그렇죠. 슬아이 몇 남 몇 녀 두셨어요? 4명이에요. 4명을 두셨어요? 네. 야, 진짜 애국자시다. 그렇죠. 몇 살 터울로 두셨어요? 3살, 네. 2살, 4명이니까. 그러면 큰아이는 몇 살입니까? 큰아이는 지금 33? 예? 네. 아니, 소장님, 저희 라디오라서 참 표현을 못하겠는데, 묘사를 해드리면 제가 느끼는 진실 그대로의 소장님은,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 정도로 예, 보였어요. 근데 감사합니다. 어떻게 30, 야. 제가 결혼을 좀 빨리 했어요. 어쨌든 네. 큰아이가 네. 30대 예. 초반. 그 다음에 이제 20대. 20대. 예, 막내가 이제 20대 초반. 야, 다진하셨구나. 네네. 근데 오늘 여쭤볼 건 사춘기 아이들 얘기잖아요. 네. 정말 그 아이들 최근까지만 해도 같이 뭐 영화도 보고 뭐 어디 캠핑도 가고 이러던 애들이 어느 날 갑자기 말을 안 듣고 무슨 벽이 하나 딱 생긴 것 같아요. 이거 왜 그럽니까? 그러게요. 저도 그런 사춘기를 4번을 겪었는데요. 4번? 4번. 네. 그러니까 산전, 수전, 공중전 다 겪은 거죠. 그러셨네요. 네. 성격도 다르고요. 네. 근데 인간에게는 참 인간들이 다 다른 것 같지만 인간의 삶에는 공통적으로 똑같이 겪어야 되는 주기 같은 게 있어요. 누구나 겪습니다. 누구나 겪는. 정도의 차이만 있고. 그렇죠. 네. 네. 마치 아이들이 태어나면 뒤집었다가 기었다가 섰다가 이렇게 걸어가는 것처럼 아하. 모든 인간들이 그 발달의 주기라고 네. 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네. 그 주기라는 게 있는데 그 주기에는 각각의 특징들이 또 있어요. 그렇구나. 네. 근데 이 사춘기는 굉장히 이렇게 두드러진 특징을 가진 그런 때죠. 그럼 어떤 게 가장 두드러진 겁니까? 일단 이때는 모든 인간에게 굉장히 어려운 때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어렵다. 누구에게나, 네. 누구에게나. 그래서 혼란스럽고 이 과정에서 신체적인 변화, 뇌의 변화, 심리적인 변화들이 굉장히 급격히 일어난 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네. 이것들을 감당하기 자체가 힘든 거예요, 아이들이. 부모에게 반항한다 이런 측면이 아니라 네. 본인 스스로 이런 과정들을 겪어내는 것 자체가 힘든 거죠. 아, 내가 너무 힘드니까. 그렇죠. 남한테 친절할 수 없는 거군요. 그렇죠. 근데 이제 부모님들은 이것을 네. 너가 나한테, 엄마한테. 어떻게 나한테.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한다면 네. 너무 배반감 느껴지고 힘들고 나를 무시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지만 아. 이 사춘기라는 것을 이해해 보면 네. 이 아이들이 자기 내면에서 거의 전쟁이 벌어지다시피 하는 그런 때이기 때문에 아하. 예, 그런 입장에서 아이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이해가 막 되는데요. 그래요. 여기 버릇없이 네. 굴던 거, 나 그렇죠. 속상하게 하던 거 이런 그렇죠. 거요. 네네. 아, 일단 그러한 상황이다라는 이해를 전제로 깔고 가야겠습니다. 맞아요. 네네. 네. 근데 우리 모두 겪었잖아요. 네. 나 그랬나? 나 되게 순하게 보낸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좀 그러게요. 들거든요. 우리가 자라날 때는 네. 실은 우리의 사춘기 심리적 문제들을 표출할 수 있는 분위기가 참 아니었어요. 아하.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더 어떻게 보면 살고 이렇게 뭔가 돈을 벌어야 되고 집을 사야 되고 생존하는데 굉장히 바쁘셨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그보다는 조금 더 여유 있는 시대가 됐어요. 네. 그리고 심리적 문제가 훨씬 민감하게 삶에 영향을 주는 시대가 됐단 말이죠. 아하.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가만히 부모님들도 자기 자신의 사춘기, 청소년기를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돼요. 그게 표출이 안 되고 부모님들이 안 받아줬다 하더라도 우리 역시 얼마나 내면 속에는 갈등이 많았나요. 네. 친구가 뭔가 나에게 조금 나쁜 사인을 주면 얼마나 고민했나요? 일주일 동안 잠 못 자죠. 그렇죠. 네. 얼마나 공부는 잘하고 싶었어요. 안 되죠, 근데. 뭐 이런 순간들을 기억해 본다면 네. 아이들을 이해하기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근데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엄마들이 사춘기를 안 겪다시피 착하고 모범적으로 그렇게 살아온 엄마나 아빠들이 실은 아이들을 가장 많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모범적인 엄마 아빠일수록 아이들의 그렇죠. 변화가 더 당혹스러운.
그럴 수 있어요. 그렇군요. 네. 저에게 사연이 하나 들어와 있어서 이 사연을 좀 먼저 듣고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중3학년 딸을 둔 엄마입니다. 우리 딸이 현재 가장 애착을 품는 것들은 스마트폰과 모 남성 3인조 가수, 그리고 죽고 못 사는 친구들인데요. 아이의 하루는 스마트폰 문자를 확인하는 것으로 시작해 문자에 답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친구를 너무 좋아해서 어떤 때는 학원도 빼먹고 놀다 저한테 혼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벌로 스마트폰 일주일 사용 금지를 시켰는데 인터넷만 되는 구형폰을 몰래 자기 방으로 가져다 쓰다가 걸려서 아빠한테까지 혼나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사실 딸아이 친구들도 그리 탐탁지 않습니다. 그리 모범생이 아니거든요. 특히 이 친구들을 만난 뒤에 몇몇의 남자친구도 만난 것 같고요. 그나마 성적이 그리 떨어지지 않아서 뭐라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성적을 올려야 할 때에 이러고 다니니 제 속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도 맞벌이인지라 더 무엇라 하면 엇나갈지도 몰라 친구까지는 안 건드리고 있는데요. 스마트폰 사건 뒤로 딸은 우리와 말도 안 하려 하고 말을 걸면 짜증만 냅니다. 집에 오는 시간도 점점 늦어지고요. 딸이 우리 집의 가장 큰 걱정거리가 되다 보니 저희 부부의 말싸움은 더 잦아지고 집안 분위기는 무겁기만 합니다. 요즘 아이들 뭐라 하면 집 나가겠다고 협박까지 한다고 하던데 남의 일 같지가 않아요. 저희 딸 괜찮은 건가요? 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함께 고민해 주시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 0945, 우물정 0945 열어두겠습니다. 소장님은 이 사연 어떻게 들으셨어요? 너무 자주 들어보는 사춘기의 자녀를 둔 집에서 네. 일어나기 아주 좋은 그렇군요. 그런 사건이죠. 그냥 폭발 직전으로 보이는데요. 이제 이렇게 이 사춘기 이전에는 야, 너 하지 마. 그러면 자녀들이 이렇게 숨을 확 죽여요. 이전에는. 근데 사춘기가 되면 야, 하지 마. 그러면 얘들이 욱 하고 세게 나와요. 그러더라니까요. 네. 표정이 달라졌어요. 네. 그러면 이 엄마들이 당황하죠. 아니, 얘가 이러지 않았는데. 맞아요. 근데 거기서 두 가지 반응을 보여요. 우리 애가 사춘기구나. 내가 좀 조심해야지. 이런 엄마들도 있는가 하면 네가 나를? 그러면서 데시벨을 더 높여가지고 하고 소리를 지른단 말이에요. 그럼 얘들이 어떻게 하냐면 수그러들지 않아요. 안 수그러들어요. 네. 예. 그래서 점점 어떻게 되냐면 갈등이 점점 고조되고 잘못하면 이제 폭력적 사태까지 일어나고. 아이고야. 네. 저런.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게 사춘기예요. 네. 그래서 이때는 가장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이 애에게 이래라 저래라 시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아이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 자, 어떻게 보면 예금 통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정서적 예금 통장에 얼마가 들어있나. 정말 내가 얘에게 이걸 시켰을 때 들을 만큼 우리 둘의 관계에 뭔가 쌓인 게 있나. 아니면 자원이 거의 고갈돼서 이제 뭐라고 하면 싸울 일밖에 안 남았나. 이 집도 지금 바닥이 보여요. 네. 그렇구나. 이렇게 계속 가면 부도 나는 거예요. 관계의 부도예요. 그렇군요. 네. 자, 일단 진단까지 해주셨는데 자세한 해결책을 이제 2부에 이야기해야 되거든요. 먼저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장 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가 다 잡아줍니다.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네, 당신의 전성기 오늘 화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0시 32분입니다. 화요일 코너 문제는 화병이야. 오늘 사춘기 딸과의 갈등에 대해서 김현옥 소장님과 얘기 듣고 있는데요. 자, 1부를 마쳐야 됩니다. 샵 0945 여러분의 사춘기 자녀 고민도 더불어 받겠습니다. 우물정 0945 금세 옵니다. 2부예요. 안녕하십니까. 가수 윤수일입니다. 저는 주파수를 돌리다 보면 항상 YTN 라디오에 멈추게 되더라고요. YTN 라디오에서는 시사, 경제, 생활정보, 그리고 날씨와 교통정보까지 저에게 플러스가 되는 뉴스가 가득하기 때문인데요.
제 노래 가사처럼 언제나 저를 기다리는 YTN 라디오. 내 오랜 친구 같은 라디오. 저 윤수일은 언제나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오늘이 좋다. 내가 좋다. 당신의 전성기 오늘. 난 잠시 눈을 붙인 줄만 2부 첫 곡입니다. 양희은 엄마가 딸에게. 알고 있었고 양희은 엄마가 딸에게 듣고 있자니 울컥하네요. 자, 당신의 전성기 오늘 2부 첫 곡이었습니다. 이 노래를 들려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 사춘기 딸을 두신 어머니 고민을 풀어주는 단계에 지금 저희가 있는데요. 푸른숲 심리상담센터의 김현옥 소장께 이 곡을 추천하신 이유를 좀 여쭤봐야겠습니다. 글쎄요, 엄마의 마음을 우리가 언제 한번 네. 진지하게 들어볼 기회가 없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네. 아주 좋았습니다. 자, 샵 0945, 우물정 0945, 저 유료 문자 통해서 여러분 고민들 주르륵 주고 계신데, 0321님이, 저는 연년생 아들이 있는데요. 첫째 아들은 완전 모범생이어서 사춘기도 없었습니다. 근데 둘째는 사춘기병을 앓고 있습니다. 모범생인 첫째는 이런 둘째를 이해 못해 둘이 심각하게 싸우기도 하고요. 어떻게 첫째를 이해시키고 어떻게 둘째를 잘 보살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그 첫째 모범생은 아마 둘째의 어떤 그런 사춘기에 방황하는 마음이 없었을까? 전 그게 궁금하네요.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얘는 아마 참았을 거예요. 왜 참았는지가 참 궁금해요. 네. 근데 난 참았는데 너는 왜 안 참아? 너는 왜 안 참아? 그러네요, 진짜. 네. 아, 그래서 싸우는구나. 그래서 실은 그런 부모도 그렇거든요. 네. 나도 사춘기 때 나도 착하게 잘 자라고 엄마 도와주면서 자랐는데 맞아요. 넌 도대체 뭐야? 이런 마음 때문에 부모가 화가 나거든요. 그렇구나. 그래서 큰아들의 마음속에 있는 사춘기의 그 마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걔가 왜 참고 있는지 정말 그런 것들. 둘째는 막 하잖아요. 엄마 네. 그거 사줘 막 이렇게 하고 때도 쓰고. 근데 그런 성질을 것들을 내고.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을 첫째에게도 기회를 주는 것. 아, 오히려. 야, 이게 좀 관점이 다른데요. 네. 이 둘째를 어떻게 고쳐볼까가 아니라 네. 첫째에게도. 첫째에게 참았던 걸 네, 슬쩍 알게 내놓게. 하고 본인도 하고 싶은 거 해도 된다고 말해주고 네. 그렇게 하는 게 네네. 두 사람의 관계를 뭐 둘째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문제보다는 네. 첫째를 좀 더 이런 마음으로 좀 품어주면 네. 둘째를 보는 눈이 좀 더 관대해질 수 있겠죠. 그렇구나. 네. 예. 이래서 저희가 전문가 선생님들을 모십니다. 이해가 팍팍 되잖아요. 4511님. 저는 사춘기를 심하게 알아서 우리 두 자녀들도 그럴 것 같아. 마음의 준비를 지금부터 하고 있어요. 혹시 사춘기도 유전입니까? 이렇게 심하게 앓는 이런 부분은. 글쎄요. 꼭 유전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네. 근데 엄마가 사춘기를 심하게 했기 때문에 네. 아이가 그렇게 뭔가 반응을 나타낼 때 엄마가 잘 이해할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네. 잘 이해하는 마음으로 지켜봐 주면 네. 되려 사춘기가 조금 더 줄어들 수도 있죠. 그렇군요. 네. 딱 한 번만 더 가고 볼게요. 3041님. 저는 아이가 좋아하는 야구를 같이 하기 위해 무척 노력했어요. 제가 야구 룰을 직접 공부하면서요. 가슴이 새까매졌다는 말이 이해가 될 만큼요. 노력 끝에 지금은 아주 친합니다. 잘하셨는데요. 이거 어려운데요. 네. 네. 아이에게 관심도 있고 네. 실은 부모들이 관심이 있으면서도 자기에게 끌어오려고 하거든요. 네. 뭐 이렇게 해. 네. 이거 하자. 예. 근데 이 아빠는 아이에게 따라가셨잖아요. 이거 진짜
어렵고도 힘든 일을 잘하신 것 같아요. 네.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아이가 좋아하는 걸 한번 해보려고 하셨는지 되게 생각해 중요한, 보셔야겠어요. 네. 자, 일부에 소개해드렸던 사연에 대한 해결책을 좀 저희가 풀어봐야겠습니다. 근데 이제 스마트폰에 빠진 아이들이 너무 많잖아요. 아까 그 여학생도 그랬거든요. 네네. 특히 여학생들은 SNS, 남자애들은 뭐 게임이라고 네네. 하는데 이걸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하나씩 좀 짚어보겠습니다. 인터넷이나 게임 때문에 다투지 않는 집이 별로 없어요. 맞습니다. 네. 근데 실은 이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들은 아이에게 거의 물고기의 물과 같아요. 그러니까 버려야 되고 막 안 해야 되고 어떤 집은 그래서 이제 인터넷도 끊고 막 그런 집이 있거든요. 네.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이건 어디까지나 나타나는 증상, 열매이지 뿌리가 있다는 거죠. 뿌리. 예. 뿌리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건 뭐냐면 실제로 나와 딸과 나와 아들과 정서적인 관계는 어떤가. 진짜 만나고 있는가. 진짜 만나고 있는가. 아이가 부모님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있는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게임 중독도 들어가 보면 거기에 관계의 문제들이 많아요. 외로움. 그렇죠. 심심함. 그렇죠. 네. 만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예. 부모님도 안 만나주고 친구도 만나기 힘들고. 이게 물리적으로 왔다 갔다 만나는 그 만남이 아니라 진짜 만남. 예. 근데 인터넷 게임 속에서 우리나라 아이들은요, 인터넷을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관계예요. 그 빠른 속도로 게임을 하면서도 채팅을 해요. 맞습니다. 하면서 해요. 하면서 해요. 예. 좀 정말 놀랍죠? 대단한 능력이에요. 어른들이 볼 때는. 근데 그러면서 거기서 팀을 만들어요. 그리고 스마트폰을 하는 게 아니에요. 스마트폰으로 계속 SNS를 하잖아요. 그렇죠. 예. 이 관계에 대한 정서적 목마름, 이걸 어떻게 해소해 줄 수 있는가. 어느 정도 부모님들이 아이와 마음을 나누면서 그것들을 향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걸어가고 있는가. 근본적으로 이런 질문을 해야지. 네. 스마트폰을 어떻게 못하게 할 것인가. 이건 정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한테 야단치시는 것 같아가지고 뜨끔뜨끔. 그래요. 저는 스마트폰을 막 시간을 제약하고 막 이랬거든요. 하도 막 게임을 해야 돼요. 하기는 해야 돼요. 하지만 근본적으로 그걸 못하게 한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네. 근데 지금 이 사연의 그 주인공 따님 같은 경우 중학생인데 이제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이성 친구를 만나게 됐고 귀가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네. 부모님으로서는 가장 큰 걱정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나가는 아이를 못 나가게 할 수도 없고. 그 아이들의 마음이 있는 곳에 자기 몸이 가는 거예요. 집에 이제 늦게 들어오면 부모님 또 야단치면 집은 또 어려운 곳이 돼요. 그럼 귀가 시간이 더 늦어지죠. 그러면 핑계를 찾고 거짓말을 하겠군요. 그렇죠. 예. 그래서 실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어떤 경계선은 정해주겠지만 그걸 계속 반복해서 여기까지가 선이야. 여기까지가 맞아를 반복해 주는 건 좋지만 그걸 가지고 지적하고 야단치고. 뭐라 그러고 막 싸우고 이러면 점점 엇나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차갑게 그냥 냉정하게 얘기합니까? 예를 들어서 너 오늘 30분 늦었다. 9시까지는 와. 그렇죠. 그 다음날. 예. 너 오늘 늦었네. 9시까지는 와. 이렇게 됩니까? 그렇게 그걸 보여주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그걸 9시까지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냔 말이에요. 그 안에 방법이 또 있어야 되는 거. 어떻게, 뭘 해야 됩니까, 그럼? 그러니까 가정이 들어오면 따뜻하고 먹을 게 있고 부모가 반겨주고. 하긴 와도 집에 오면 야단치고. 간섭하고. 그러네요. 꼬치꼬치 묻고. 조금 늦으면 또 야단치고. 그게 아이를 빨리 들어오게 하는 방법이냐는 거죠. 네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지금 드러나는 결과, 열매라고 표현하셨는데 그 열매의 문제가 아니라 더 안으로 들어가서 도대체 그렇죠. 어떤 종자고 무슨 토양인지를 보란 말씀이실 것 같아요. 4149님이 아이의 거짓말을 어디까지 용인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자녀는 키울수록 어렵습니다. 모른 척 해줘야 됩니까? 거짓말을
꼬치꼬치 캐내고 그걸 추적하고 네. 그걸 갖고 계속 맞네 틀리네를 너무 자세히 하잖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더 정교해지겠죠. 그렇죠. 네. 더 교묘하고 정교해져요. 예. 그러니까 자꾸 이 겉에 드러나는 행동, 그냥 그 말은 해야죠. 이건 아니다. 이렇게 해라. 이건 네. 계속 하겠지만 네. 그걸 하기 위해서 내가 아이를 어떻게 도울 것인가. 네. 얘가 지금 도대체 무슨 문제 때문에 거짓말하고 자꾸 나가는가. 집에 있는 게 뭐가 불편하지? 집에 있는 게 얘한테 지금 뭐가 갈등이지? 복에 겹다는 얘기 많이 하세요. 네가 지금 복에 겨워서 이런다고 어른들이 그러시는데. 아이의 마음을 정말 이해해보고자 하는 마음이 정말 있었는가? 네. 나 때에 비하면 너는 먹을 게 없어. 천국이야, 천국. 천국이야. 예. 이건 정말 요즘 아이들의 마음을 잘 모르세요. 좋습니다. 그러면 드러나는 문제들이 여러 양태를 띠고 있지만 그것보다는 그 원인을 봐야 그렇죠. 되고 네. 부모는 어떤 행동을 해야 되고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는가에 지금 초점을 맞추셨거든요. 네. 저희는 요약하는 거 좋아합니다. 1, 2, 3, 4. 부모님께 일단, 요약 좀 예. 해주십시오. 예. 아이와 관계를 시작하라는 거죠. 관계를 시작해서 네. 어떻게? 어떻게 시작해야 되냐면 대화를 하라고 그렇잖아요. 네. 근데 대화를 하라고 하면 부모님들은 너무 무겁고 진지한 걸 어려워하세요. 이야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아까 그 야구 룰을 머리 아프게 배웠던 아빠처럼 네. 어머니시네요. 어머니셔요. 이 아이와 네. 이 아이가 지금 관심 있는 게 뭐고 이 아이가 좋아하는 게 뭐고 이걸 좀 관심을 기울이란 말이에요. 네. 얘들이 이름만 불러도 문 꽝 닫혀요. 그 다음 말이 정해져 있어요. 엄마 말은. 네. 뭐 TV 그만 봐라, 컴퓨터 꺼라, 스마트폰 하지 숙제했니? 마라, 숙제했니. 그 말 말고 네. 사소하고 네. 그냥 재미있는 이야기. 야, 그 게임 그거 어떻게 됐더라? 네. 뭐 이런 것도 물어보고. 아. 어떤 엄마나 아빠는 게임을 배워요. 저도 배우다가 네네. 보게 같이 하면서 물어봐요. 예, 네.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거야? 아, 그거 좋은 방법이구나. 캐릭터가 왜 이래? 야, 이거 엄마 틀린 거야? 이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멋진 어머니시군요. 네. 네. 자, 관계를 시작해라. 첫 번째입니다. 하나만 더 팁을 주시면. 그 다음에 아이들과 대화를 할 때는 지적하지 말고 네. 아이의 말을 좀 따라가면 좋겠어요. 아이가 말을 시작할 때 정말 말이 되지 않는 말을 하더라도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아, 그랬단 말이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 그렇지. 네. 그 말이란 말이야? 이렇게. 아니야. 그게 아니잖아. 야, 지금 이래야 되잖아. 너 뭔 소리 하는 거야? 이거 그렇지. 아니고. 그게 아니라. 이걸 전문 용어로 트래킹이라고 하는데 네. 반영한다고도 해요. 아, 예. 아이의 하는 말을 그냥 한번 같이 따라가 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두 가지 팁. 많이 하면 저희 공부가 안 됩니다. 자, 첫째, 관계를 시작해라. 아이가 좋아하는 거 관심을 가지시고. 두 번째, 지적을 하지 않고 아이의 말을 따라해라. 두 가지 팁 주셨습니다. 아, 정말 요긴한 시간. 소장님 또 나와주셔야 됩니다. 네. 푸른숲 심리상담센터의 김현옥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MG 새마을금고 고객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당신의 매일매일을 좋은 날로 만들어주는 금융, MG 새마을금고가 응원할게요. 믿어주고 키워주고 함께하니까 당신의 좋은 날 MG 새마을금고. 당신이 변했습니다. 식물도 컬러에 따라 영양소가 다르고 건강기능식품에도 차이가 있다는 걸 압니다. 그런 당신을 위해 뉴트리라이트는 식물 영양소를 통한 최적의 건강을 연구합니다. 철학은 지키고 과학은 나아갑니다. 뉴트리라이트.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떠나요 둘이서 모든 걸 훌훌 버리고 푸르른 제주도 깨끗한 삼다수에서 삼다수야 고맙습니다. 제주 삼다수. 전화 주문은 1644-3049. 네, 당신의 전성기 오늘 화요일 순서 거의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의 중심 그리운 친구 주제 여러분 주셨는데요. 7320님, 오늘은 제일 친했던 친구가 보고 싶어요. 2년 전에 암과 힘겨루다가 내 곁을 떠나간 친구. 병원 입원 중에 친정엄마 보고 싶고 친구의 날 보고 싶다면서 네, 굉장히 그리워했었다고요. 예, 너무 그립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8745님,
친구들 중에 각별한 친구가 다 있죠. 중학교 때 제가 몸이 안 좋아 조퇴할 때 꼭 집까지 데려다 주던 친구 미숙이가 있는데 대학 들어가면 소식에 끊겼어요. 벌써 36년. 그립습니다 하셨고 2089님 어릴 적 소꿉장난하던 동네 친구 초등 친구들 생각나요. 오공주 모임 인희, 순화, 희순, 애숙, 춘희 이번 주 토요일에 모임하자 하셨고 4831님 어릴 적 대보름날에 불깡통 돌리고 오곡밥 훔쳐먹었던 친구 충섭이 생각납니다. 잘 살고 있겠죠? 한 분만 더. 5793님 수원에는 방송이 잡음이 좀 많아요. 출력 좀 높여주세요 하셨는데 아유 죄송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샤갈 초대권 부탁하셨는데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끝곡 앞서 부모님들의 마음 자세에 대해서 김현옥 소장이 조언 주셨는데요. 이 노래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동물원의 널 사랑하겠어. 여러분 오늘이 가장 좋은 날입니다. 내일 뵙겠습니다.